뭔가 되게 논리적이고 타당함을 강조하기보다 오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더 애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보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되게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깊이 있는 의미와 가치 부여, 가르침, 교훈 이런 걸 담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주려고 하고 하는 것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자연스럽고 감성적이고 오감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애쓰는 게, 그런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컨텐츠의 분야나 나의 주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소비할 때 저는 논리보다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 근거를 대고 뭔가 더 깊은 가르침과 교훈, 제가 대신 책 10권 읽었으니 여러분은 읽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요약해드리잖아요,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책 10권 읽으신 겁니다 라는 것보다, 아주 작은 주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내 주변에 있는 주제였고 내 이야기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걸 오감에 기반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와닿고 느껴지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잡한 마케팅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단순한 이 영상을 하나 내가 선택해서 소비를 해야겠다, 내가 이 영상을 선택해서 내가 봐야겠다,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걸 꼭 사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행위라고 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존에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시면 7시간, 8시간 걸리실 것을 단 3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이 작업을 7시간짜리를 30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또 하나는 그 왜 그런 소리 나잖아요. 타닥타닥 뭐 이런 소리 나고, 냄새 자체도 왜 우리 숯불 갈비집 가면 항상 나는 그 숯향하고 그 고기 냄새하고, 배고플 때 냄새만 맡아도 환장하겠는 그런 냄새, 애들 떠들고 사람 떠들지만 고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 지직거리는 그 고기 굽는 그 소리에 소주 한 잔 부딪혀서 기울이면서, 제가 원래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이럴 수가 없었어요 원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고기를 구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쓰고서 내가 6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타닥타닥 이 숯불 이 냄새라 이 소리를 내가 듣는 거라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랑은 어때요? 느낌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일반 제품 소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튜브는 영상 기반이고 시각과 청각이 들어가 있고, 유난히 더 유튜브는 훨씬 더 감성적, 감정적 코드가 있어야 선택받는데 유리합니다. 무조건. 정만식 배우가 옛날에 나와서 프라이팬 파는 걸 했대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얘기였어요. 그냥 잘 팔았다. 저는 예전에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유튜브 영상의 소비도 약간 그런 뉘앙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후라이팬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3중 코팅으로 되어 있으며 손잡이에는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었으며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품질 보증이 우수하며,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 붙잡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제품인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간다고. 근데 결국은 그걸 돈 주고 샀던 사람은, 또 정만식 배우는 그걸 어떻게 팔았냐면, 어머니 세균 우리 이거 바꿔줘야 돼 이거 라고 팔았어요. 몇 마디 안 했어. 논리도 없고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또 바꿔줘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또 우리래. 물론 그 얘기를 제가 좀 다른 그릇에 토핑을 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선택받고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논리적 정보의 양보다 그 순간의 감정, 감성이 더 큰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고 그 영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정보, 논리, 합리, 우리가 뭐 여기서 정치 페이크 뉴스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감성,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오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을수록 오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표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뭐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이다.
또는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뭐 돼지를 키워, 내가 애를 넣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돼지가 꿀꿀인데? 근데 자꾸 그런 걸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의성어, 의태어만 조금 더 애를 써서 노력하면 돼지가 꿀꿀이 아니라 아마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돼지를 16년 키워봤는데 돼지가 꿀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돼지는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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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르륵 꾸르륵 꾸르르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성어, 의태어만이라도 애를 쓰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영상 컨텐츠가 더 풍부해집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와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될까? 기존에 많이들 얘기하는 그 문법에 따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영어 공부하는데 다시 성문 종합 영어를 다시 외워보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게 꼭 답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 오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시각과 청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후미촉이에요. 후미촉. 시청 후미촉. 시각은 영상으로 담으면 되겠죠. 시각까지 설명할 것까지는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각을 설명하는 것 중에 그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다 보면 시각장애인이 축구를 보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죠? 시각장애인이 왜 축구를 보러 올까요? 시각장애인 옆에 대신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유튜브를 제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각장애인에게 그 장면과 상황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사실. 물론 이제 그분은 청각장애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듣지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색감과 색깔과 그 장면의 다이나믹함을 말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소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의식하고 있고 애를 쓰면 그 부분이 분명히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후킹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편집은 이렇게 잡으세요. 자막은 이렇게 해요. 썸네일은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제품 팔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그 시각장애인에게 축구 경기를 말로 설명해 주는 시각에 대한 설명하는 것들, 시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각도 마찬가지죠. 물론 유튜브에서 충분히 음악 소리뿐만 아니라 사운드가 담기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의 소리만 하더라도 의성어, 의태어만 가지고서 영상을 시작하더라도 영상이 많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는 콘텐츠라면 영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제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너무 많았고 요즘 친구 관계도 복잡합니다. 가 아니라 그런 감정과 느낌을 받았을 때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우리 자동차 공업사에서 그 전기톱으로 쇠 자르는 소리 있잖아요. 막 끼익 소리 나고 막 불꽃 막 튀고 쇠가루 막 튀고 불꽃 막 튈 때 나오는 그 소리, 제가 어저께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났다니까요. 차라리 가볍게라도 이렇게 시작하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후각도 되게 중요하겠죠. 오래간만에 놀러간 바닷가 정말 좋았습니다. 회도 먹고 바다 냄새도 나고 정말 좋았습니다. 가 아니라 뭔가 간만에 느껴보는 견딜만한 미역 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면서 짠물 내음이 약간 익숙해질 때쯤 해서 횟집 들어가서 성게알을 먹을 때 비린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오는 그 부드러운 해산물 맛, 그거 오래간만에 느끼니까 좋던데요. 라고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게 후각이고 미각의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걸 거기서 또 나름 또 문법에 충실해서 또 도입부 후킹 넣겠다고 이번 영상에선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바닷가와 회를 먹었는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뭐 그걸 또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그거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촉각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영상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뭔가 담아갈 때 오감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럴 때 GPT나 제미나이를 쓰는 거죠. 내가 이 냄새를 난 이렇게 느꼈는데 이걸 좀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제미나이나 GPT한테 물어봐야죠. 걔네들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나 자료에서 조금 비슷한 걸 흉내내면서 나한테 알려주잖아요. 걔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GPT나 제미나이가 날 편하게 해줘야지 왜 내가 왜 GPT나 제미나이를 편하게 해주고 앉아있냐고. 그러면서 그런 감각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많이 담긴 컨텐츠일수록 그런 컨텐츠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좀 표현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더 자연스럽고 감성적이고 가급적 오감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려고 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공감되고 좀 더 사람 같은 진짜스러움이 나오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41일 차라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40일 동안 영상을 올렸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40개를 올렸더니 뭐 구독자는 몇 명이고 조회수는 몇 명이고 통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좀 약간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얘기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도 핑계김에 한번 이런 걸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정만식 배우 얘기를 했지만 3중 코팅된 신제품입니다. 최저가고 품질 보증되고 AS는 업계 최고입니다. 마치 이런 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약간 또 좀 이런 것 같잖아요. Guten Morgen, wie geht es Ihnen? Danke, es geht mir. 좀 이런 것 같지 않아요? 평생 뭐 한두 번 쓸까 말까인데 안 끌리잖아요. 안 매력적이잖아. attraction이 없잖아요. 차라리 의성어, 의태어, 오감에 대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그것들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보면은 그 컨텐츠가 최고의 컨텐츠로 자꾸 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자꾸 의식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아유 빨리 급해 지금. 그 지금 몇 년째인데 그게 바꿔줘야 돼 우리. 어머니! 6개월 이상 쓰면 세일이 넘어요. 바꾸셔야 돼. 자, 집으세요. 이게 훨씬 더 제품을 짙게 만들고 돈을 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대본도 있으신 분도 있고 워낙 또 글들도 잘 쓰셔가지고 논리적인 글쓰기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차라리 가사 같은 걸 좀 써보시는 거가 훨씬 더 컨텐츠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글은 못 외우고 시도 잘 못 외우는데 가사는 외우잖아요. 왜 가사는 잘 외울까요? 멜로디가 있어서?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방을 하나 하더라도 하다못해 은행 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은행을 갔을 때의 그 시각적 느낌, 은행을 갔을 때 그 청각적 느낌, 돈 세는 기계에 타타타타탁 하는 소리, 번호표 뽑았을 때 그 띵동 하는 그 소리, 그 다음에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 종이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돈 냄새랑 섞여 있는 그 냄새, 그리고 버리지 않는 그 번호표를 내 손에 붙여서 나오는 그 느낌. 차라리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표현이 부족하면 제미나이 시켜요. GPT 시키고. 그런 것들을 자꾸 영상에 담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영상이 감성적이고 감정이 섞여 있겠죠. 그럼 전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진심으로 그게 여러분들 영상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론 요령보다 내 오감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영상에 담기는 것이 여러분의 컨텐츠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촬영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뭐 또 이번 주에 또 올라가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다음 작업에선 오감 표현에 대해서 좀 의식하고 애를 쓰신다면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41일 차까지 왔고요. 저는요. 전 뭐 계속 가니까.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언제나 화이팅이고요. 우린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은 물이 좋고요.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